하늘이는 침묵 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님 안녕, 별님 안녕.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도 안녕.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오른손 검지,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손가락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손주의 노랫소리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변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분당 60회에서 70회로, 그리고 75회로. 20년 만에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회 동안 그 방엔 오직 기계음만 살아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기 소리,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 그리고 창밖에서 들려오는 계절의 변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낙엽이 쌓이고 겨울 눈이 녹아도 침대 위 그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의 작은 요양병원 3층 구석 병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복도 끝자락에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이정호, 68살.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가 만든 가구들은 튼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일을 맡겼습니다. 목수로서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성실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집 대들보를 손보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저녁 안개가 내려앉을 무렵 그는 늘 지나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선 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트럭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브레이크 소리, 비명, 그리고 정적.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이미 그의 의식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현재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의학 용어들이 가족들의 귀를 스쳤습니다. 뇌손상, 의식불명, 회복 가능성 미미. 차가운 단어들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딸은 그때 18이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던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나던 그 계절, 그녀의 세계는 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중환자실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밤을 새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기계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았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우리 집 마당에 개나리가 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집은 담보로 잡혔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고 딸의 눈빛엔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엄마, 난 대학 안 가도 돼요. 딸은 입학 포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무력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어머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자. 우리가 이렇게는 못 살아.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탓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원의 요양병원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가끔 들리는 기침 소리, 멀리서 울려오는 TV 소리.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303호실입니다. 면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가능합니다. 딸은 아버지가 누울 방을 확인했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생명유지장치.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떠나는 어머니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딸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만 가슴 한편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딸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한 달에 2번. 그녀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303호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왔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닦아주고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식당에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아버지가 만든 테이블 기억하시죠? 그분이 그 테이블 아직도 쓰신대요. 튼튼하다고, 아버지 솜씨가 대단하시다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나도 이제 27이에요. 믿어지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18이었는데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엄마는 서울에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전화 주시거든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고 간호사가 저녁약을 들고 왔습니다. 보호자분, 오늘도 오셨네요. 네, 다녀갈게요.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쥐고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일까? 이렇게 시간만 흐르다가 어느 날 차갑게 식은 손을 잡게 될까? 작별 인사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서 차를 기다리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언젠가는 다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손의 온기가,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기적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그 봄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포기와 희망 사이에서 사람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18이던 소녀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익숙해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재료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쉴 틈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서연아,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그녀는 서연을 딸처럼 아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괜찮긴. 내 나이가 몇인데. 결혼도 해야지. 내 인생도 살아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결혼. 그건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누가 이런 짐을 진 여자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박민수라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말수가 적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혼자 와서 김치찌개를 먹고 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전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닌데요.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민수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이었습니다. 제게도 사정이 있어요. 제 아버지가. 서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인 아버지, 병원비, 요양원, 그리고 끝나지 않는 대기. 민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놀라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게 그의 전부였습니다. 동정도 조언도 아닌 그저 공감이었습니다. 32에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올린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왔고 친구 몇 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서연은 병실에서 혼자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의 눈물을 닦아줄 시간을 주려고.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성실했습니다. 서연은 식당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그녀는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기한테 이름 뭐라고 지을까? 하늘이는 어때요? 맑고 넓은 하늘처럼. 좋아요, 하늘이. 딸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린 순간 서연은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아버지, 손주 낳았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5년이 또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말을 배우고 걷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 우리 하늘이 대단하네. 뭐 받았어?
착한 어린이상. 하늘이는 자랑스럽게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집안일에 치이고 시간은 늘 모자랐습니다. 한 달에 2번이던 방문은 1번이 되었고 어느새 2달에 1번이 되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 다음에 가자. 민수는 이해했습니다. 그도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주말엔 쉬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누워 계실 아버지.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그저 기계음만 들으며 지내실 아버지. 엄마는 왜 울어?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었어. 눈에 뭐 들어갔나 봐. 그럼 호해줄까? 아이는 엄마 눈에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요즘 방문이 뜸하신 것 같아서요. 요양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정중하지만 조금은 따끔한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갈게요. 네, 환자분은 특별한 변화 없으십니다. 다만 욕창 관리를 위해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0년 동안 늘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특별한 변화 없음.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 그저 숨만 쉬는 삶.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신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 민수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병원에서 전화 왔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같이 가자. 하늘이도 데리고. 하늘이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손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5살 아이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게 옳을까? 움직이지 않는 할아버지, 기계 소리 가득한 병실, 소독약 냄새. 무섭지 않을까? 하늘이는 용감해. 그리고 나중에라도 기억하면 좋잖아. 외할아버지 얼굴.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연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 주말 오랜만에 아버지를 찾아뵙기로. 그리고 하늘이를 처음으로 데려가기로.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이었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리는 계절. 새로운 시작의 계절. 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2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를 다시 돌릴 거라는 것을, 작은 손주의 목소리가 잠든 영혼을 깨울 거라는 것을, 체념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3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하늘이의 옷을 챙겼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흰색 가디건. 아이가 좋아하는 옷이었습니다. 하늘아, 일어나. 오늘 외할아버지 보러 가는 날이야. 하늘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5살 아이의 얼굴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디 계셔? 병원에 계셔. 많이 아프셔서. 그럼 내가 낫게 해드릴 수 있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진한 질문이었습니다.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어. 차를 몰고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수가 운전대를 잡았고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는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1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함인지 기대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회색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입구 화단엔 시든 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303호. 아버지의 방 앞에 섰습니다. 서연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자, 여보. 민수의 목소리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생명유지장치가 규칙적으로 신호음을 냈습니다. 심전도 화면엔 초록색 선이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계셨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여위였습니다. 뺨은 푹 꺼졌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샜습니다. 손은 앙상했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습니다. 하늘이는 침대를 쳐다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왜 안 일어나세요? 지금은 많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야. 언제 일어나세요?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민수가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서연은 앉아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주 데려왔어요. 하늘이에요. 5살이에요. 반응은 없었습니다. 인사해, 하늘아. 하늘이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틱, 틱, 틱. 서연은 아버지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잘 지내세요. 가끔 전화 주세요. 아버지 보고 싶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침대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기계를 만져보려다가 엄마한테 혼날 뻔했습니다. 하늘아, 위험해. 만지지 마. 네. 아이는 대신 침대 난간을 잡고 외할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외할아버지, 손 만져봐도 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외할아버지 손을 만졌습니다. 작은 손이 큰 손 위에 올려졌습니다. 차갑다. 응, 할아버지 손이 찬 거야. 그럼 따뜻하게 해드려야지. 하늘이는 두 손으로
외할아버지 손을 감쌌습니다. 호하고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뜻해져요. 서연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면서도 예쁜 미소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복도에 나가 커피를 사왔습니다. 서연은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심심한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님 안녕 별님 안녕.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였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습니다. 우리 엄마도 안녕, 우리 아빠도 안녕. 서연은 아이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는 계속 불렀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안녕, 우리 외할아버지도 안녕.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오른손 검지,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환각인가 싶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손가락 전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늘이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 일어나 같이 놀자. 아버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던 눈꺼풀이 움찔했습니다. 여보, 여보.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가 움직이셨어. 뭐? 민수는 침대로 달려왔습니다. 둘은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변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분당 60회에서 70회로, 그리고 75회로. 간호사 불러. 민수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들리세요? 저예요, 서연이에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뒤따라왔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하지만, 빨리요. 서연은 하늘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 15분. 서연은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민수는 오락가락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분. 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서연은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들은 말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며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계셨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서연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밖엔 봄이 와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엔 기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깨어나는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에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완전히 떠졌습니다. 흐릿했던 시선이 점차 초점을 찾아갔습니다. 천장을, 창문을,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첫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은 성대였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몇 살 됐니? 38이에요.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계산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그럼 20해나. 네. 미안하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러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뇌파, 혈액, 반사신경. 모든 수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복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퇴화했고 신경계도 약해졌습니다. 재활이 길고 힘들 겁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재활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병실로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얼굴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환자분, 저는 재활치료사 김준혁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습니다. 먼저 손가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손가락을 펴고 오므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활이 진행되었습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하루에 조금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땀을 흘렸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졌어요. 준혁은 격려했습니다. 작은 진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을 기대고 호흡을 고르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지럽지 않으세요? 조금 괜찮아요. 서연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하늘이도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수줍게 외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어나셨어요? 그래, 너 덕분이야. 아버지는 하늘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나 노래 또 불러드릴까요? 그래주면 좋겠구나. 하늘이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님 안녕, 별님 안녕. 작은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재활은 단계별로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주엔 다리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동작. 처음엔 준혁이 도왔습니다. 손으로 다리를 받쳐주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스스로 해보세요.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힘을 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5cm 정도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가 대단한 겁니다. 어제는 못하셨잖아요. 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세 번째 주 아버지는 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준혁과 서연이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3초, 5초, 10초. 됐어요. 이제 앉으세요.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었습니다. 섰어요. 내가 섰어. 서연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보행기를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느렸지만 걸었습니다. 복도를 나갔습니다. 햇빛이 쏟아지는 창가까지 걸어갔습니다. 5미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겐 마라톤이었습니다. 힘드세요? 아니, 괜찮아.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지푸른 잎을 달았습니다. 매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겠지. 네, 많이 변했어요. 너도 많이 변했고. 저요? 응. 어른이 됐어. 엄마가 됐고.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 되셨어요. 그래, 할아버지. 둘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달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보행기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을 짚고 천천히 하지만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무 만질 수 있을까요? 나무요? 전 목수였어요. 평생 나무를 다뤘죠. 준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 힘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가벼운 건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서연은 작은 나무 토막을 가져왔습니다. 편백나무였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무를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나무결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20년 만에 만지는 나무였습니다. 좋아요.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감촉 기억나요? 서연은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뭐 좀 만들고 싶어. 뭘요? 손주 장난감. 서연은 놀랐습니다. 지금 그걸 하시기엔 괜찮아. 간단한 거, 작은 거. 서연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는 주말에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톱, 사포, 목공용 풀.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조립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자동차였습니다. 투박했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굴러갔습니다. 하늘아,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하늘이는 자동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바닥에 굴렸습니다. 덜컹덜컹 소리를 내며 굴러갔습니다. 와, 신기해. 아이는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웃었습니다. 서연도 민수도 웃었습니다. 병실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환자분, 오늘 재활 시간입니다. 네, 갑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등이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엔 여름 끝자락이 보였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20년 멈춰 있던 사람이 조금씩 세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멈춰 있던 것들이 움직였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아버지는 퇴원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서연과 민수가 양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앞장서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요. 그래, 간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눈 덮인 들판, 고요한 마을, 그리고 오래된 한옥집. 저기 우리 집이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낡았고 마당엔 잡초가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들보는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고친 그 대들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을 밟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그대로네. 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툇마루에 올라 신발을 벗었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응, 내 집이잖아. 혼자 계시긴 힘드실 텐데. 괜찮아.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아버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장롱, 낡은 이불, 먼지 쌓인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서연과 민수는 며칠간 집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고 전기를 점검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채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올게요. 그래, 고맙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알았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가족이 떠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연장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톱, 대패, 끌, 망치.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쓸만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기름을 묻히고 천으로 닦았습니다. 녹을 벗겨내고 날을 세웠습니다. 손은 기억했습니다. 몸이 기억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아버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작업대를 꺼냈습니다. 나무 토막을 올렸습니다. 톱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쓱쓱쓱. 나무 자르는 소리. 20년 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선반, 작은 의자, 찻상. 서툴렀지만 완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호 씨 살아계셨군요. 오랜만입니다. 소문 들었어요. 깨어나셨다고. 믿기지가 않네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반가워했습니다. 혹시 가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가구요? 작은 찬장이요. 부엌에 놓을 거. 해드릴게요.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빠졌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집을 좋아했습니다. 마당에서 뛰어놀고 작업실을 구경하고 나무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아버지, 뭐 만드세요? 책꽂이야. 하늘이 책 꽂을 거. 우와, 제 거예요? 그럼. 하늘이는 신이 났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요? 그래. 다시 살 수 있게 돼서 너를 볼 수 있어서 손주를 만날 수 있어서. 서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버지가 더 힘드셨죠.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둘은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선 하늘이가 뛰어놀았습니다. 나비를 쫓고 꽃을 꺾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님 안녕, 별님 안녕. 그 노래 덕분에 깨어났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 하늘이 노래. 그 목소리가 들렸어. 아주 먼 곳에서. 그래서 돌아왔어. 서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적이에요, 아버지. 그래, 기적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서툴렀지만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요리 맛있어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다음에 또 해주세요. 그럼 자주 놀러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오늘 이야기, 내일 이야기.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연 가족은 돌아갔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가족의 흔적, 웃음소리, 따뜻한 기억. 아버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하늘이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선이었지만 사랑스러웠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아버지는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20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세상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멈춘 것처럼 보였던 시간도, 포기한 것처럼 보였던 희망도 결국엔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저녁별이 뜨듯이 아버지의 하루도 계속되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남아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별빛 인생 은빛 사연 시청자 여러분,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